세계 경제 쌍두마차,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연일 위안화를 대폭 절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다시 지정되는 것은 아닌가, 세계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은 중국의 전인대가 폐막되는 날이죠. 문제에 쌓인 이 홍콩 보안법, 과연 재정정될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밤부터 이슈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좀 마음은 조마조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오름세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마음을 조마조마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이 방송을 통해서 월가의 관심은 지금 대형 악재들이 있죠. 미중 간 마찰, 종전의 관점이라면.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경제활동 재개, 투자는 미래니까 지금에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대형 악재가 나오는 것을 왜 주가는 반영하지 못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월가는 지금 최대 관심이 경제활동 재개고 투자가 선반영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3분기 이후서부터 겨냥한다 하는 이 측면에서 현재 발생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2차 랠리에 대한 얘기를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용어 표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 활동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얘기인데 반해서 뉴욕의 연준의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이 강하게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베이지북은 미국의 경기 진단 보고서로서 이렇게 색깔이 표지가 베이지색이다 해서 베이지북인데요. 이거는 경제 활동 동향이 대체로 2주 전까지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경제 활동 동향이.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2주 전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더라도 이게 워딩 작업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사실 지금 정형외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엇갈리는 것을 입장을 하나로 이렇게 반영해서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주 전까지 이렇게 된 채로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베이지북이 경기 진단 보고서인데 페드 내에서 이렇게 실력자로서 3위의 지위가 있는 윌리엄스 총재는 왜 미국 경기에 대해서 강하게 회복되기를 했을까 하는 이 측면이 이렇게 그 워딩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베이지북에 그런 내용을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가의 관심은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경기 저점이 5월에서 6월이다. 우리가 한 달 전서부터 국면 전환의 마하코브 스위치 모델을 이용해서 월별 지표를 보면 5월 달에 경기가 저점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윌리엄스 총재가 오늘 미국의 경기 저점이 5에서 6월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정확히 들어맞았거든요. 또 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I장 루비니 교수도 있고 L장 교수도 있습니다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코로나 충격에 의해서 2분기는 가장 안 좋다. 그러면 3분기에 썼던 베이스 이펙트도 뭐든 이렇게 보면 경기가 V장 내지는 이렇게 회복 속도가 좀 늘어진다면 U장. 그러면 꼬리는 회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최근에 시청자분도 이렇게 I장이다, L장이다 이런 얘기 안 들리죠. 얘기 나오는 게 전부 V장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윌리엄스 총재도 하반기에 강하게 회복될 것이다는 형태 자체로 보면 V장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는 뉘앙스로 보면 V장이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지금 똑같은 시점에 금융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JP모건에서는 명시적으로 미 경기가 V장 회복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어렵게 했을 때 경제 대응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유행한다면 페드 입장에서는 정책을 다 썼는데 사실 정책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 윌리엄스 총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다 썼다 하더라도 경제는 대안은 무한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3의 대안 얘기 나왔는데요. 페드 의사록에는 페드 의사록은 베이지북과 다릅니다.
베이지북은 경기진단 보고서고 의사록은 4월 이렇게 회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4월 의사록에서 사실 그때 금리 상한제를 얘기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윌리엄스 총재가 yield 커브 조정 문제, yield 커브 컨트롤 문제 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페드 의사록이라든가 아니면 윌리엄스 총재에서 그대로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제3의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 상한제라든가 yield 커브 컨트롤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페드 의사록과 그다음에 이번에 윌리엄스 총재의 뉴욕 연준 총재에서 그대로 반영돼서 결국은 나중에 대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페드 입장에서는 제3의 대안이 얼마 더 있다 하면 투자자 심리를 굉장히 안정시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미국의 그 이렇게 주가를 계속해서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목별 차별화 속에 두 가지 관점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간 업종들은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그래서 미국도 동학개미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자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게 다 그 투자 판단을 잘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도 개인 투자가들 특히 한국의 그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종목 투자해서 종목들을 좋게 고르니까 이것이 매수 세력이 형성되면서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되거든요. 또 미국도 사실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종목 투자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정확해요. 그래서 미국판 동학개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참고 지표가 한국의 그 개인 투자가들 소위 동학개미들이 국내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주식에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을 잘 선택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은 기관 형태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는 지금은 기관들이 잘 못하니까 개인들이 가는 과정에서 그 벤치마크 지표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 선택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 그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주식이 30% 이상 올라갔으니까 나스닥은 코로나 사태에 더해서 차익 실현하겠죠. 근데 자 미국의 그 경기 확장세를 이렇게 보면 잘 나갔던 건 차익 실현하고 못 나가는 업종에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코로나의 피해에 가장 안 좋았던 항공주, 호텔주, 크루즈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최대 피해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부터 체리피킹의 매력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스닥이 오늘 차익성, 나스닥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익 실현 욕구에서 악재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 실현 주가가 사실 그 장중에는 저희들이 그 이렇게 1시, 2시 지켜볼 때도 2% 이상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홍콩의 악재를 결부시키는 국내 언론이 잘못되는 겁니다. 차익 실현 때문에. 근데 장마팔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왜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거는 주요 업종들은 분기가 끝나면 자 1, 3분기가 끝나면 4월부터 어닝 시즌을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렇게 분기가 끝나면 이렇게 어닝 시즌을 전에 주요 업종, 미국의 월가에 관심 있는 데에서는 사실 그 분기가 끝난 마지막 달, 예를 들어서 4분기는 4월달, 5월달, 6월달인데 본격적인 어닝 시즌 들어가기 전에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5월 말, 6월 프리 어닝 시즌이 들어갑니다. 프리 어닝 시즌에 가장 있게 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거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 어닝 시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초 이렇게 예상보다도 2, 4분기에는 실적이 아주 안 좋을 것이다 하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프리 어닝 시즌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1, 4분기와 마찬가지로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다 보니까 장마판에 많이 이렇게 2%의 하락폭을 극복하고 올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장막판에 이렇게 올라간 측면에서 3대 지수가 공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오늘 그 전인대 폐막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마지막 중개 외교 전략에 있어서 마지막 홍콩의 보안법과 관련돼서 어제 분위기와 다른 쪽이 감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그 정보를 아주 하는 이런 생각이 막판에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국내 언론에서 나온 뉴욕 특파원에 나온 얘기가 대체로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한 2시에서 3시, 4시까지 반영되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서는 그런 게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전인대에서 막판에 미중 간의 보안법 관련돼서 올해 1월 15일에도 그렇게 양국 간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다가 마찰이 벌어지다가 1월 15일 전격적으로 앞두고 굉장히 빨리 분위기가 전환돼서 1차 합의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사실 주가가 전부 이렇게 올랐다.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랠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주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가장 눈여겨봐야 될 최대 이슈가 바로 전인대 폐막하면서 이 홍콩 보안법이 과연 확정이 되느냐 이 여부일 텐데요. 오늘 일정이 많죠. 중요한 일정이 많은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이렇게 교체돼서 지난달 20일에 교체돼서 첫 금통위를 마니까 오늘 이 금통위의 금리 문제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저와 88 한국은행 동기인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동기 중에서 하는 금통위가 되는 것, 총재가 되는 걸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영경 의원이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금통위 문제들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금리가 내릴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문제가 됩니다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콩의 보안법 문제 이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이렇게 지난 21일 날 양해대에서 정협 이렇게 먼저 해서 전인데요. 당초 일정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폐막되는데요. 가장 관심은 홍콩의 보안법이 통과될 것이냐. 사실은 어제 증시 모습 보면 아시아 증시 이렇게 다 보면 어제는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화인 경제권, 홍콩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한국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는 장마판에 코스피지수가 올랐죠. 근데 일본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속에 역시 보안법 관련된 부담이지 않느냐 해서 어제까지는 사실 보안법이 전인대에서 확정하는 거로 가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3대 주식이 장마판이 이렇게 파랗게 끝나는 것은 프리어닝 시즌을 맞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좀 한 것이 강한 요인이었었고요. 여기에 경기 회복 문제. 그다음에 묘정의 이게 중개 외교 전략을 보면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중개 외교 전략이 그렇습니다. 중개 외교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되는 모습이 이렇게 그동안 미중 간 마찰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중국이 손들 수 있는 배경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보안법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안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수를 안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 문제에서 가뜩이나 불등한데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지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가 있을 때 역시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위를 하는 문제는 홍콩 경제를 안 좋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홍콩이 특례를 인정해서 25% 하는데요. 중국 사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처럼 25% 이렇게 부과하면 홍콩 경제를 이렇게 타격시키는 거죠. 중국 본토를 이렇게 타격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주체는 보안법 주체는 중국인데요. 중국 본토인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한 게 지금은 오늘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중국의 권력층들이 대외 자산을 동결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피 지역에 중국의 권력층들, 기득권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산들을 숨겨놓은 것이 과거 2016, 2014 국제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국제적에서 이걸 파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그 동결시키겠다 하는 짝에서 권력층과 정치에 관련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기득권층이 가장 아킬스건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산 동결이라는 변수 항상 북한 문제도 자산 동결이라는 문제가 됐을 때는 굉장히 결국은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콩의 특례보다는 사실 그런 중국의 권력층과 기득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 동결 조치 이 문제가 이렇게 검토되지 않겠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사실 막판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홍콩 보안법이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홍콩 보안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시진핑이 군사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뉘앙스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위안화 환율은 지금 연일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미 달러에 대해서 절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도 중국의 외환 제도를 잘 못 읽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방송에서도 제가 그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중국의 위안 제도를 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위안 제도는 2015년 7월까지 고정환율제입니다. 이 고정환율제 이렇게 보면 시장 환율과 이렇게 중국의 그 고시 환율과 거의 정확히 움직입니다. 근데 그 관리 변동할 때는 하루에 변동폭을 주는 거거든요. 고시 환율이 됐을 때는 고시를 했을 때는 고개 시장 환율을 그 범위 내에서 2% 1% 범위 내에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절상 추세에서 절상 추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1% 범위 내에서는 절상으로 고시하다가 절하로 시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서 어제 같은 특이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외환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국은 매니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 변동 환율 때문에 일단 중국의 인민은행 입장에서 고시 환율이 나옵니다. 그 고시 환율이 어제 전에 이틀 연속 절하 고세 있죠. 환율을 얘기하면 이렇게 높게 환율을 올리는데 미 달러에 대해서 가치를 보면 절하가 되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절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절상 고시했습니다. 환율을 떨어뜨려 고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 여건을 반영하는 게 홍콩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1990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홍콩의 역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역내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고시는 7.109로 해서 인민은행 고시는 절상 고시했다. 환율은 떨어질 것 같다. 근데 홍콩의 역외 시장에서는 7.196 해서 상징성이 높은 1달러 7.2 바짝 다가서는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절하가 됐던 거죠. 그리고 중국의 역내 시장은 대체로 보면 중국의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제 절상 고시 됐는데 절상으로 돼있죠. 근데 역내 시장도 이제 7.177해서 절하가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은 절하 쪽을 시진핑 정부가 절하 쪽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환율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결부시킬 때 중국이 만약에 위안화 절하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미국과 이렇게 환율 전쟁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의 인민은행의 의향을 반영하는 건 절상고시했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의 환율은 절하가 되니까 이게 마치 시장의 환율대로 연속 중국이 절하가 되지 않느냐. 그럼 중국의 의지를 반영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 홍콩 보안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실상 미국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식에서 환율 전쟁, 기존의 관점대로 환율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의 환율 조작의 재정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요. 이런 쪽이 이렇게 추측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환율 제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고정환율제, 관리변동 환율제, 그 다음에 1976년 우리가 외환 수급에서 맞춰놓은 플로팅 시스템. 그때는 고시환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기준환율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준환율.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첫 출발하니까 시장들에서 가이드 지침이 되는 기준환율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중국은 매니지 시스템 때 고시환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다. 중국의 외환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중국의 시장 환율로 여기에 홍콩 시장으로 오면 대폭 절하다. 마치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안을 오랫동안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좀 말씀드리는 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들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는 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런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미국이 갖고 있는 맹점을 파고드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환율 전쟁 얘기를 많은 매스컴이 쓰기 때문에 일단 개연성 두고 그런 부분을 좀 환율 전쟁이 나올까 1년 전 대비해서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중국이 그것이 뭐 고시환율이든 아니면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절하가 될 때는 사실 미국 측의 충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상황은 지금 전부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결론과 관계없이 왜 위안화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절하가 될 때는 이렇게 환율 전쟁 얘기가 나올까 하는 측면에 이게 미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 미국이 달러 약세를 해서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무역 적자를 줄이는 측면이죠. 근데요, 사실은 이게 미국 같은 선진국 입장에서는요, 자국 통화 약세 온다고 해서 수출이 증대해서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미국의 그 수출 상품이라는 건 가격에 의해서 나가는 싼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에 나가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 이런 국제무역인에서 보면 자국 통화 약세가 됐을 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국 통화 쓰면 수출이 증대하지 않느냐? 수출 증대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 금액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이콥 이펙트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달러 약세다. 그러면 수출 단가는 바로 떨어지죠. 단가는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약세 때문에. 근데 물량은, 자, 수출이라는 것은 계약기가 있대. 물량은 바로 조정됩니까? 안 조정되죠. 그러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물량은 P는 떨어진대. Q는 그대로 있다 하면, 이 조정되기까지 Q는 그만 있다 하면 P5 곱하기 Q, 수출 금액은 떨어지는 거죠. 수출 금액이 떨어지니까 수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출 금액이 떨어지니까 무역 적자는 더 확대되는 거. 이게 유명한 제이콥 이펙트다. 국제무역에서 제이콥 이펙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이콥 이펙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은 미국은 자국 통화 약세일 때 수출 증대하고 무역 적자 이렇게 축소하는 이런 쪽을 되려면 수출입 상품의 구조가 아주 중국처럼 수출입에 있어 이런 가격 탄력성 내지는 환율 탄력성 민감한 소위 마셜 컨디션 조건의 일보다 큰 이렇게 탄력적으로 단가의 탄력적인 구조, 단가의 물량이 빨리 탈가적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달러 약세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다 고품질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탄력적 구조가 마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달러 약세 추진에 미중 간 이렇게 무역적 출소. 근데 효과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당신의 달러 약세 그러면 위안화 쭉 해서 절하시켜. 환율 전쟁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하는 측면은 조금 이따 여러 가지 개연성 두고 왜 환율 전쟁 얘기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중 마찰이 심화될 경우에 중국이 다시금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시각이 나오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1달러 7.0 포지선 들렸을 때 사실 위안화가 절하됐을 때 그때 당시는 미국도 달러 약세를 추진했거든.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뭐냐? 내가 달러 약세 지형하는데 당신도 달러 약세 환율 전쟁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 자,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환율 조작국가 하는 거죠. 왜냐? 지금 25% 보복 관세가 무섭다 하는데요. 이 환율 조작국 걸리면 미국의 행정명령, 누구의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의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행정명령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견제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보복관세 25%가 아니라 100% 보복관세. 굉장히 무섭거든요. 전가의 보도처럼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우니까 내가 달러 약세는데 저 위안화 약세를 가? 미우니까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 이게 뭐냐?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인데요. 문제는 환율 조작국의 시기는 보통 4월과 10월 이렇게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할 때 보통 지정하거든요. 근데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긴급히 환율 조작국에 걸렸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만큼 긴박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환율 조작으로 걸리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8월 달이니까 굉장히 긴박한 시연이었었죠. 이게 전통적 관행을 깨는 거죠. 두 번째, 자, 미국은 환율 조작국을 할 때는 2015년 무역계 촉진법 관련해서 BHC법, 베네헤치 카퍼거든요. 그게 뭐야? 대미 무역자 200달러, 중국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수지 GDP 대비해서 3% 이상, 그리고 환율 개입비 이상, 개입비에서 2% 이상. 이게 세 가지 조건이죠. 세 가지 조건 다 걸려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한 가지 조건뿐이 안 걸리거든요. 대미 무역자 200달러 이상.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가 1988년 옴니버스 액트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환율 조작국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이때입니다. 대규모 경상수지역자. 근데 대규모 경상수지역자인데 이게 뭐냐? GDP 대비해서 2% 구체적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컵도 보기에 따라서 크게 보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작게 보입니다. 미운 조체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미운 조체를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쁠 때 이 컵이 이렇게 되면 크게 보이고 그다음에 뭐냐? 이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규준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유의미한 대미호 200달러가 아니라 유의미한. 자, 그러면 1억 달러 흑자도 그것도 흑자다. 그러면 유의미하게 보면 그것도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도 한 가지 요건만 걸리면 작년에 그래서 8월 달에 걸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 지금의 8월 조건으로 보면 그래. 자, 우리가 미국이 달러 약세를 주장하는 상태에서 저렇게 1달러 시장 환율에서 1달러 7.2까지 가? 그럼 뭐냐? 작년에 8월로 본다면 그때 시기도 올렸죠. 그다음에 베네 해치 카퍼에서 그 기세까지 어겼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환율 조작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가느냐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안화 가치가 연일 절하됨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 약세로 맞서면서 이것이 전개가 되는 건 아닌가,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 달러 약세를 이렇게 할 때는요. 미국 입장에서 또 하나 관심이 되는 것이 자, 지금까지 미중 간 마찰에서 보복 관세거든요. 그럼 1달러 할 때 1달러짜리니까 25% 보복 관세면 일단 1달러 2.25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단가 문제, 보복 관세는 단가, 프라이스 문제거든요. 25% 되냐 보니까. 그러면 중국이 위안화 약세 쪽으로 하면 위안화 약세 쪽으로 이렇게 되면 보복 관세 효과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거래 사이드의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의 보복 관세 이런 제도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의 홍콩 보합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자, 무역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미국의 그 경제 스태프진들이 지금 경상거래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이렇게 한국 언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위안화 보복 관세에 의해서 절하가 돼서 미국의 보복 관세를 무력화하는 제도는 지금의 미국에 볼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달러 약세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 그 다음에 환율 조작구 걸릴 때 그때 상황, 그 다음에 보복 관세 무력화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폭적으로 위안화 절하된다면 당연히 미국 측 입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율 전쟁 얘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1년 후가 지난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실 1년 전과 1년 후가 자, 1년 후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안화가 대폭적으로 절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글로벌 환율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 되면 주가 많이 떨어져야죠. 주가 많이 떨어져야죠. 근데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금의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더 절하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입장인 건가요? 1년 전과 지금 입장에서는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미국의 정책 보면 대체로면 지금은 금융 쪽이 초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쪽. 돈 끌어들여 있냐, 또 기업 끌어들여 있냐.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해서 세계 경제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쪽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 끌어들이고 자본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이렇게 철철 넘치는 상태에서 금융의 패권을 다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이 실물의 팔로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다, 기업들의 실적이 밸류가 되다, 그것을 반영하는 게 금융이다, 주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은 경기 거꾸로져, 기업들의 실적이 거꾸로져, 주가 추가적으로 코스피 1000포인트.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돈 규모. 이 흐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금융이 오히려 실물보다 리딩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줄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 설령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해도 돈줄에서 이 컵이 유망하다 해서 돈을 집어넣으면 밸류가 안 좋더라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뉴노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정책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하려면 자, 외국 기업들로 특히 중국에 있는 공장 빼내고 자금 빼내고 하려면 환차익을 제공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 정부가 자, 경상거래세 자본거래 사이드에서 자본거래를 중시한다. 경상거래세도 자본거래를 중시한다. 두 번째는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미국이든 외국이든 다 해서 세계 가치사슬의 중심이 되려면 환차익을 제공해야죠. 그러면 달러 강세.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달러 강세하니까 저기 중국에서 위안화 절해? 과거는 달러 약세했던 충돌이지만 달러 강세니까 달러에서는 당연히 위안화 약세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1년 후 같이 가는 시점에서는 위안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보면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환율 전쟁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 나오지만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는 지금 달러 강세를 지향하는 층에서 중국의 위안화 약세 더해라 이렇게 바라는 것도 있다. 왜냐?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더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안화 약세되면 달러 강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저항하는 게 아니라 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달러 강세되면 자, 중국에 들어갔던 공장 나오죠. 그다음에 자금 나오죠. 자금 나오면 어떠냐 하면 중국은 신용경색 더 심해지죠. 신용경색 더 심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신용경색 더 심해지면 중국의 경제가 어려지는 거고 중국의 경제 어려지면 시진핑이 이렇게 입지가 아까 제3의 천안문 사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제3국 입장에서는 환율 전쟁, 환율 조작국 이렇게 되지만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입장으로 볼 때는 중국의 저 위안화 약세 더 되라. 그러면 당신네 나라 경제가 더 어려진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다. 왜 그러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쪽에 있을 겁니다. 위안화 약세되면 수출이 증대하지 않느냐? 명성 맞죠? 근데 지금은 세계가 전부 상품의 이동 전부 하는 상태에서 수출이 안 되고 세계가 종원되는 상태에서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 아무리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증대시켜봐라. 지금 내수가 중요한데 하는 측면에서 옛날만큼 위안화 약세 글로벌 시대에 위안화 약세도 중국에 이렇게 수출 증대해서 경기 회복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내수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전부 격리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서 최근에 위안화 회복전에서 1년 전과 모습과 달리 코로나 사태 이전과 달리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국으로서 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함께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같이 간단히 말씀드렸으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세계화 수출이 증대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자본거래 사이가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같이 차이나머니 회수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 들어갔던 외국 자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서 자 공장 나가는데 삼성전자 들어오시오, SK텔레콤 들어오시오, 중국 입장 취하시오 이렇게 지금 그거 두고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중국이 위안화 약세된다. 그러면 중국이 약세면 평가를 위해서 삼성전자 분류드려야 되는데 위안화 약세? 그러면 삼성전자 들어가고도 한차선이 당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도 지금의 디지털 위안화라든가 홍콩도 안아주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는 사실 지금 또 금융도 굉장히 큰 상태에서는 어제 있잖아요. 중국의 인민은행의 고시 환율을 보면 절상 고시였는데 시장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의도를 반영해서 시장 환율 가지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절하된다. 중국 인민의 고시 환율은 절상돼 있는데 위안화 절하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각들은 된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환경이 급변합니다. 굉장히 환경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근데 과거의 차트 분석이 이렇게 되고 과거의 가능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엔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 이번엔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 이런 걸 대문짝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이렇고 중국에 이렇게 조작국이 걸렸다면 주가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의 미국의 정세랑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수시적으로 반성하는 종전의 이론이 잘 맞지 않는 이런 쪽이 지금 뉴노멀 환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간 마찰이 지속이 되면서 특히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가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